자, 19회 17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여기도 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할 때, 이걸 할 때는 먼저 문제 분석부터 좀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게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하고 조금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 조건 보니까, 그지? 수능 특강 보면 이쪽 파트가 문제가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y의 어떤 합, 그치? y의 어떤 합으로 k와 a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뭐냐면 확률의 전체 합은 1이다. 요거를 활용을 해서 식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그마, 이 뒤에 파트 있지?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을 1부터 5까지 다 시그마를 하면 1이다 라는 거, 그거를 이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에, 자, 5분의 k에다가 p에 x가 k 그리고 플러스 a까지 요 놈을 계산하면 1이다. 요 이야기가 새롭게 생기겠죠. 알지? 그 다음에, 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에다가 x가 k의 확률을 곱해서 요걸 시그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평균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애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돼요. 알았지? 왜냐면 지금은 보면은 그 확률 변수 k하고, 문제를 보시면 k하고 이 확률하고 곱해져 있는 게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위의 식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5분의 1을 꺼내게 되면 k랑, 그죠? p의 k랑 만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a가 찢어지면서 1이 된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게 지금 2분의 5예요. 그죠?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a가 뭐가 되냐?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1이죠? 그러면 결국에 a는 10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0분의 1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은 형식으로 10분의 1 들어가고요. 요걸 이제 테이블에서 뭐냐, 요 부분이 뭡니까? 요게 무속의 정의예요. 요게 바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곱의 평균.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니까 요거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v의 x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게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17번 어렵지 않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서 당연히 첫째 양 찾는 것도 중요하고 공비 찾는 거 중요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빡센지 좀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해야 될 게 반지름의 위치와 중심 위치들을 좀 보셔야 돼요. 얘가 원의 중심인데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반지름이겠네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45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은 얘는 뭘까요? 루트 2r이겠죠? 그러면 이야기는 끝났네요. 그죠? 자, r 더하기 루트 2r이 뭐가 됩니까? b1d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r이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가 돼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루트 2의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지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반지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렸니? 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잘 봐. 두 번째 그림은 여기에다가 만들었거든? 그럼 이게 뭐야? 처음 그림에서의 반지름이죠. 얘가. 그러면 사각형의 비율이 얘 둘이 비율이겠네? 얘네 둘의 비율이겠죠? 그죠? 아, 그러면 반지름을 구하니까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고 공비도 같이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어. 그럼 뭐야? 1 대 r 자체가 얘가 닮은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공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비는 이걸 제곱해야 되니까, 그죠? 얘는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2니까 이거는 6 더하기,
6 빼기 그죠? 6 빼기 4 루트 2가 요게 공비가 되겠다. 그래서 1 마이너스에 6 빼기 4 루트 2 세팅을 좀 해주시고, 알죠? 그 다음에 첫째 항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첫째 항 구하는 건 쉬울 것 같은데, 쌤이 볼 때는. 그치? 첫째 항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항 때문에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 아닌가? 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뭐 직접 활골 구해서 2배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지? 뭐 팁을 드리자면, 요렇게 이으면 반원. 반원에서 이 반원에서 삼각형 빼는 걸로 가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19번 갑니다. 19번인데 19번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미분이 되는 형태의 모양인지, 미분이 되면은 미분꼴로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았어? 이해되죠? 그 전에 당연히 파악해야 될 게 뭐 닮은 관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면 좋은데,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1이고요.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둘이 닮음이에요. 1대 코사인 세타의 닮음비를 갖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비율도 1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알았어? 그죠? 그래서 자, PR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해돼요? 이게 만약에 1대 2였다면 3분의 2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지. 1대 코사인 세타야. 동그라미 쳤으니까 이제 비율이야, 이게. 길이라는 게 아니라 비율이야. 그럼 2를 1대 코사인 세타로 쪼갰을 때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부분, PR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넓이는 끝나겠네요. 왜? 2분의 AB 사인 세타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미분 형태로 되면 미분으로 가고, 미분이 아니면 그냥 0분의 0꼴 극한 구하는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자, 20번으로 갈게요. 20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함수를 좀 잘 봐야 돼. 일단 기억. 자, 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알지? 쫄 필요가 없고. 자, 쌤이 오른쪽에다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일단 먼저 당연히 이 fx라는 함수,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일단 뭐 a, 0에서 x축에 접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미분을 통해서 함수를 분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f'x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f'x가 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1-x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a에 2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와. 알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f'a를 하면 0이 나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fa를 해보시면 fa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접하는 건 맞지. 맞지? a가 1이면 그랬어. a가 1이면, 자, a가 1이면은 사실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f'x가 어떻게 됩니까? 니은에서는 f'x의 모양은 1-x에 2의 마이너스 x 돼가지고, 그지? x가 1에서 극대가 되는 게 맞네요.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디귿이 가장 중요한데요. a가 2보다 크면 x가 b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극값이, 그러니까 부호만 바뀌면 돼. 그게 두 개다 그랬는데, 쌤은 이 문제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그 f'x가 모양이 1-x에 2의 마이너스 x 하고 뒤가 다른 모양도 아니고 1-a에 2의 마이너스 a야. 그러면 님들 잘 봐봐. 요 함수를 만약에 내가 gx라고 하면은, 알지? g가 따로 없지. 그냥 쓸게요. 요 함수는, 요 부분은 g의 a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는 게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요거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얘는 결국에 1-x에 2의 마이너스 x가
1-a에 2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그런 어떤 a를 잡아서,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요 a는, 요거는 어떤 특정한 상수인 거야. a가 2보다 크면 되는 그냥 상수, 고정된 상수라고. 얘는 고정된 거야. 누군지 몰라도 고정된 거야. 알았지? 그럼 내가 이거 하나 그었을 때, 알았어? 그었을 때 그때 교점이 돼야 되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길 수 있니? 라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요 친구를 먼저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얘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해됐지? 여러분들 이걸 그려보면은, 자, 어차피 이 그래프 자체가, 볼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 요게 1에서 교점이 이렇게 되거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하필이면은 2예요. 이게 요 그래프입니다.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면 2보다 큰 a잖아. 그럼 a를 내가 여기다가 정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GA는 뭐야? 요거지.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기니? 하나, 두 개 생기지.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쌤이 그랬잖아. 요거 비교해서 설명해드린 적 있어요. GX랑 그때 어떤 GX랑 K랑 만나는 것도 그렇고, GX랑 GA랑 만나는 것도 그렇고, 두 개가 차이점이 뭐냐? 얘는 함수값,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상수. 이런 거거든. 물론 여기에서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배운 대로, 아, 얘는 그냥 함수값 아닌가? 그죠? 요거는 함수값, 어떤 함수값이 똑같은 애들이 있니? 라는 걸 물어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값이 되는 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B가 될 수 있다. 요 이야기로 정리하면 디귿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1번 갈게요. 21번 문제에서 일단은 핵심으로 좀 찝어봐야 될 부분이, 도함수 fx가 모두 1대1 대응, fx하고 도함수가 모두 1대1 대응이라는 게 사실은 좀 찝어볼 내용입니다. 알았지? 보통은 fx가 1대1 대응이라고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fx하고 f'x가 모두 1대1 대응이다 라는 게 어디다 쓰일지 머릿속에다 계속 넣어놓고 다녀야 돼요. 알았지? 계속 넣어놓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쌤이 요거를 이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접선, 그죠? 접선하고,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됩니까? 그때의 위의 점이 GT, HT거든요. 그러면 HT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HT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F 인버스의 2의 GT겠죠. 곡선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다 활용해서 식을 좀 세워보면은, 일단 뭐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수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 2분의 1에,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F 인버스 EX, 그죠? 요거 아니면 그 위에 거를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요 친구잖아. 요거를 바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맞죠? 미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F 인버스의 프라임 하고 속미분하고, 그러면 GT에다가 2GT죠. 그리고 G 프라임 붙나요? 지금 이거야. 미분을 해서 GT를 넣는 거야. 생각 잘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 위에 있는 식을 활용하는데, 미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F 인버스의 EX를 미분해야 돼. 요거 미분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거기다가 GT 집어넣은 거야. 이해됐죠? 함수를 GT를 넣고 미분해버리면 새로운 함수가 된다는 거거든. 알았지? 그래서 요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지, 안에 2랑 곱해줘야겠죠? 마이너스 이거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그냥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생각해보면 역함수 미분법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f 프라임에 f의 그죠? f 인버스지. f 인버스의 EGT 맞습니까? 이거 분의 1이 되는 거죠. 역함수 이분법에 의해서. 이해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포함이다 얘들아.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해서 마이너스 붙여준 거고 f 프라임에 f 인버스의 EGT 분의 1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 둘을 곱해서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f 프라임 t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글씨가 너무 큰가? f 프라임의 t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f 프라임의 f 인버스 EGT랑 같다. 맞지? 라는 내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f 프라임 x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같은 함수값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x값 역시 뭐다? 같다. 맞죠? 그래서 f의 EGT가 t와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양변에 합성을 시켜보면은 ft가 EGT랑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뽑아내는 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알았지? 이해됐죠? 그러면 GT 자리에 자 위에 문제에 있는 GT 자리에 뭐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까? 2분의 1 FT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Y좌표는요? HT 위에 있지? 처음에 구했던 식 기억나나? 요거 HT 요식. 여기에다가 이 GT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GT 자리에 2분의 1 FT를 대입을 살포시 해보면 그러면 HT 같은 경우에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분의 1T가 나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좀 식정리를 해주면은 자 여러분들 HT라고 하는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KT우지 KT K의 T라는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2분의 1 FT 빼기 2분의 1 T가 돼서 2분의 1에 FT 빼기 T 이렇게 만들어진다. 알지? 근데 함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kx가 뭐라 그랬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kx가 2분의 1 2x다 그랬으면 그 x가 t여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2의 t와 같고 결론은 너구나. ft가 2의 t 플러스 t라는 함수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fx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x 자리에다가 그다음 kx 자리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어주면 적분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주관식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볼 텐데 2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식으로만 바꾸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개수잖아요. 그러면 가족권이랑을 좀 생각해 보면 가족권은 일단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까지죠. 그걸 더해서 7 이상이 되는 숫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얘들이 순서대로 어때? 등호가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으로 바로 막 풀 수는 없고요. 그냥 순서쌍만 찾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7하고 8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해서 이런 거야. 7을 4개의 자연수로 쪼개는 거. 그러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냥 그 숫자들 알아서 배열이 되겠지. A1, A2, A3, A4의 순서대로. 그래서 7을 4개의 자연수로 찢어버리는 그러한 조합. 7을 얼마 더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로 그 다음에 8이 얼마 더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인지 이렇게 찢는 이 경우를 나눠서 순서상을 찾으셔야 돼요. 알았지?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순서상 찾아야 되는 내용이고 배열은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알아서 배열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는 이제 키포인트가 좀 생각을 잘해야 돼. 이게 불연속일 수 있는 경우 불연속일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랬을 때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서 끊긴 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증가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식이 뭘 갖지 않아? 당연히 함수가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니까 얘가 뭐겠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도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각각을 따져보면은 a가 4 이상, 그 다음에 a가 20 미만 증가해야 되니까 이제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자, a를 4에서 20으로 잡고 답을 내신 분들은 쌤이 지금 표시한 부분 처음에 써줬던 내용 있죠. 여기를 무시한 거예요. 함수가 끊겨 있잖아. 그지? 함수가 끊겨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하거든. 자, 이 조건을 만족했지만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함수가 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어때요? 이거 증가 아니죠? 구간을 5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뚫었지만 어때? 각각의 조건들, 지금 검은색으로 쓴 부분들은 각각의 조건들 만족을 해요. 그런데 어때? 증가가 아니죠? 그지? 그래서 경계선 부분에서도 크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경계선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래프 상황이 어떤 느낌으로 가야 정상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황이 와야 돼요. 알겠지? 이걸 약간 고급스럽게 좀 수식으로 적어보면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얘가 지금 경계가 5잖아. 5의 마이너스에서의 fx 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5의 플러스. 근데 얘는 지금 등호가 한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f5랑 똑같아지겠죠. 어쨌든 간에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5-a 하고요. 100-8a가 돼서 a가 7분의 95까지 가능하다. 정리하면 뭐야? a는 4에서 7분의 95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돼요. 알겠지? 자, 28번으로 갑니다. 28번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되겠지. 상황을 볼게. 세 개에 적힌 세수의 곱을 t라 하자. 자, 어디 보자. 요거는 밑줄 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t가 짝수일 때 사건 A, 3의 배수 사건 B. 그러면 기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났다는 확률이니까 이거는 분모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표본 공간을 뭘로 잡아? 쌤이 이런 이야기 했죠. 표본 공간을 얘로 잡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t가 짝수인 것 중에 골라. 근데 야, 수를 곱해서 짝수인 게 더 어렵잖아. 쌤이 분명히 이거 여사건 쓰라 그랬어요. 여사건 사용하시면 그죠? 곱해서 홀수인 거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7C3에서 홀수들인 거, 홀수 중에 3개를 고르면 되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나와. 이랬어? 요걸 계산한 게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요거의 그 경우의 수를 분자로 올리는 거긴 한데 이 문제는 그냥 31가지. 그죠? 요 31가지가 전체 경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무방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t가 3의 배수예요. 그럼 짝수이면서 3의 배수지. 우리가 구하는 게, 그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A 교집합 B에 대한 이야기죠. 곱이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데 요건 기준이 뭘까요? 쌤이 기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기준. 어떤 숫자의 유무, 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6이 있는 경우, 6이 없는 경우로 나눠야죠. 왜? 6은 혼자서 다 하거든. 짝수이면서 모든 걸 짝수로, 곱을 짝수로 만들어 주면서, 그지? 3의 배수를 같이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6이 무적의 숫자인 거죠. 6이 있냐 없냐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6이 있으면 어때? 6이 있으면 그냥 프리하게 2개 뽑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15가지가 나와. 그냥 뽑으면 되니까. 나머지 중에 2개만 뽑으면 되니까. 6은 혼자 지가 다 했다니까. 그 다음에 6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짝수도 만들어 줘야 되고
3도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3을 무조건 뽑아요. 3을 무조건 뽑고 그 다음에 짝수도 뽑아주고. 그지? 이해했어? 2 또는 4가 있는 게 뽑아요. 그럼 이건 식으로 써줄게요. 어떻게 되는가? 3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죠. 6이 없고 3이 뽑혔잖아. 그럼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에서 2하고 4는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1357로만 3이 뽑혔다. 그러면 157에서 2개를 뽑는 걸 제외시키면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 7가지가 나와.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얘가 22가지인가요? 따라서 31분의 22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35분의 31분의 35분의 22야. 쌤이 그랬잖아. 분모가 똑같은 경우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29번 갈게요. 자, 문제 이해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뭔가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게 세모야. 왜냐하면 동그라미 어떻게 한다고? 양쪽 끝에 하나씩 더 나열을 한대. 그러니까 계속 2개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어떤 규칙이고, 동그라미는 그냥 등차인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세모는 쉽지 않아. 그지?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어떤 행의 전체 개수를 구할 수 있다면, 등차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빼버리면 세모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스토리 딱 알겠어요? 이런 계획으로 갈게요. 알았지? 왜냐면 세모는 막 가운데는 3개 됐다가 또 그 다음에 뭐 양쪽 끝에 하나고 막 난리 부르스 치는데, 요거 동그라미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에다가 양쪽에 추가하니까 얘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잖아. 그지? 그러면 과연 이 n행일 때의 전체 개수, n행에서의 전체 개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나열된 도형 사이에 세모를 한 개씩 나열한다. 그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행의 n행의 도형을 그대로 나열하고, 양쪽 n행의 도형을 그대로 나열하고, 그럼 그 개수는 그대로 가져가고, 양쪽 끝에 동그라미 하나씩 더 나열하고, 나열된 도형 사이사이에 세모를 한 개씩 나열한다. 그러면 n행의 전체 개수를 an이라고 잡으면 a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나열한대. 그리고 양쪽 그대로 나열한대. 잘 봐, 쌤이 쓰는 수에 그대로 나열하고 조금 화살표 많아도 이해. 이렇게 니네 이해가 쉬울 거야.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꿀게. 자, 그대로 나열하고 2개를 추가한대. 양쪽 끝에 한 개씩 추가했어. 그 다음에 나열된 도형 사이사이면은 기존에 있던 an개에서 하나만 추가되면 되지. 나열된 도형 사이사이니까, 하나를 빼야 되구나. 그지? 사이 관계 하나 뺀 거에다가 세모를 한 개씩 나열한다. an 플러스 1인가요? 동그라미가 들어갔잖아. 그럼 an 플러스 2개가 됐구만. 거기서 하나 빼야 되겠네. 그만큼은 나열된 도형 사이사이 세모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추가한 다음에 세모가 들어가거든.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3이구나. 그죠? 그럼 요거 일반을 찾는 거 다 알죠? 그죠? 요거 일반 어떻게 찾는지 알죠? 요거 그냥 바로 갈게요. an이 5 곱하기 2의 n-1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내가 8행이니까 A8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제 637이 나오는데, 아까 뭐라 했어? 동그라미의 개수를 빼자고. 여기서 동그라미 개수를 빼자고. 8행은 몇 개겠냐? 16개겠지. 등차니까. 그럼 그거 빼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과연 우리 고3 친구들은 이 수열을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모든 학생이 다 알고 있느냐?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이 수열을 못 보게 된다면, 그지? 논술을 할 때도 언제든 혹시라도 한 번은 P를 보지 않을까 해서 자세히 해줄게요. 요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있죠? 2를 그냥 갖고 와요. 2에 am-알파.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항등식처럼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얘가 am 플러스 1, 알파는 전개해서 찾으세요. 알지? am 플러스 1 플러스 3이 2에 am 플러스 3으로 만들어지고, 의심스러운 친구는 이거 한번 나열해보세요. 나열하면 위의 식 나옵니다. 알았죠?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n 플러스 3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알지? 2에 n-1 곱하기 첫장 a1 플러스 3이 첫장이다. 그죠? 요거를 해준 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9회 해서 여기까지 하고 30번은 따로 올릴게요.